정치적 선전 아니다. 지정학적 표시일 뿐이다. 우리가 일본 도쿄올림픽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자 IOC가 토해낸 망언이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IOC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있어 1988년 서울올림픽이 등장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국제 저널리스트 이안 부르마가 홍콩 이코노믹 저널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필자는 올림픽의 요점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일본과 IOC를 비난했습니다. 필자는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이자 일본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인 야마구치 가오리가 전염병이 도는 기간 동안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올림픽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열리는가? 올림픽은 이미 의미를 잃었고 단지 그들을 위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의견은 그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며 일본 인구의 80% 이상이 올림픽 취소를 열망하고 있고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도 포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 올림픽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어진 텅 빈 경기장에서 열릴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야마구치 위원의 질문에 동조하는 필자는 과연 이 올림픽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어쩌면 이 올림픽은 일본의 정치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IOC의 배부른 자본가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림픽이 가진 의미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하는 필자는 이 비난에서 자유로운 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부활시킨 이후부터 올림픽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쿠베르탱의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이상주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와 괴벨스가 호화로운 좌석에 앉아 빙그레 웃으며 우정과 페어플레이의 미덕을 찬양했을 때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허나 1988년 서울올림픽은 수십 년간의 가혹한 일제 통치와 파괴적인 한국전쟁,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 이후 한국에 공정한 선거와 자유로운 언론이 들어선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낙관적인 젊은 한국인들을 통해 비교적 열린 사회로 부상했음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만하였으며 서울올림픽이야말로 진정한 축하 행사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서울올림픽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올림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도쿄는 올림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IOC는 돈을 벌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올림픽은 IOC와 후원자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한 거대한 사업일 뿐이며 수천 명의 올림픽 관계자들은 도쿄에 있는 값비싼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음 개최지로 떠나버리고 나면 공연이 지어진 큰 경기장들은 대부분 버려진 장소가 되어버릴 것이라 비난하고 있는데요. 필자의 주장처럼 그야말로 전 세계의 축제였던 서울올림픽과 같은 케이스는 서울올림픽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이 되었죠. 그리고 일본이 처음 올림픽 유치에 내걸었던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갖다 버린 지 오래이고 이제는 인류가 팬데믹을 이겨낸 증거가 될 올림픽을 열겠다로 바꾸고 있지만 인류가 팬데믹을 이겨낸 증거로 한다는 이 올림픽의 실상은 인류가 팬데믹이 아닌 탐욕으로 멸망한다는 증거가 될 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그리고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일명 도쿄올림픽 변이라고 예측되는 대재앙 때문인데요. 일본의 아사히는 올림픽 감염 교류 속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일본의 감염질환 전문가이자 국제의료복지대학의 마츠모토 테츠야 교수가 그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는 전 세계에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쿄올림픽이 감염의 교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최하게 된다면 명확한 책임 체제 하에서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기자가 어떤 이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릴까라는 질문을 하자 선수들보다는 관계자들의 행동이 더 신경이 쓰인다면서 관계자들에는 팀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각국의 VIP
VIP나 미디어 관계자들의 다양한 사람이 포함된다는 그는 선수들은 동선이 한정되어 있지만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의 숙박 장소를 한정하고 GPS로 행동 관리까지 한다고 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에 철저한 관리는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스가 총리가 포기하지 못한 유관중 경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름 관객이 있는 J리그나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그로 인한 확산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관객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 경기장 주변의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도 더해지면 야구나 축구 시합과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올림픽 기간에 전염이 더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이 예정대로 6월 21일경에 해제되면 다시 확진자 폭발이 일어나 제5파가 나올 것이고 그 시기가 올림픽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때 전염 확대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는 8월 개막인 패럴림픽까지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새로운 변이는 세계 각지에서 출현하고 있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이지만 도쿄올림픽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올림픽으로 인해 해외에서 각종 변이가 일본에 반입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는 자국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이를 가지고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전문가는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알려져 있는 수많은 변이들 그리고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변이들이 일본으로 모두 모였다가 도쿄올림픽을 통하여 재차 변이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도쿄가 전 세계적인 공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일본의 방역 대책이라는 것이 이젠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들은 방역 대책으로 맹자가 주장한 사람은 본디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착하니까 착하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줄 것이라는 믿음, 오직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사히는 지금 일본의 대책이라고 하는 성선설로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제시한 플레이북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동안 1만 5천 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국제경기단체와 외신 기자 등을 대상으로 총 7만 8천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0만 건의 검사 실시를 상정하고 있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인데 이 검사는 심지어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 검사 기관에 위탁할 처지라는 것이며 처음엔 당연히 코 안쪽을 닦아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 도입 검토가 있었지만 이런 채취를 하는 데에는 의료 종사자가 필요하므로 타액을 이용한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 확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시행한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팬데믹 고문은 PCR 검사를 최소 1일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홋카이도 대학의 연구원은 항원 검사를 한 후 양성이 나온 경우 같은 타액으로 PCR 검사를 하기에 괜찮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내부의 의견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타액 채취 직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양치질이나 음식 섭취 후 검사 전 최소 30분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표를 하였는데 경기를 앞두고 양성 판정이 나올까 두려운 선수들이 검사 결과 조작을 목적으로 일부러 검사 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 섭취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이라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사의 질문처럼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안 되기에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선수들은 착하니까 선수들이 잘 따라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기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은 더 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철저하게 버블 방역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여러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최국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초대한 올림픽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을 보면 감염 우려로 피해 다니고, 초대를 받은 선수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로 갇혀 있으면서도 서로를 두려워하고, 그 와중에 관계자들은 밖에 나가 돌아다녀도 통제가 안 되고, 이건 뭐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아니라 경계와 공포가 난무한 혼란의 제전이 될 것이 뻔한데요. 실제 올림픽위원회 간부 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머리가 아프다는 솔직한 의견도 나왔다는 아사히의 연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진정 평화의 제전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미소 냉전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세계인의 제전이 되었던 서울올림픽과 같은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마 일본의 꿈이었을 겁니다. 허나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도쿄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올림픽 기간 중에 혹은 올림픽 이후에 터지게 될 변이를 비롯한 수많은 불안 요소들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본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